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합계풀기 2018년 마학 3부 시작하겠습니다. 38 다음은 3대 영양소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보기에 해당되는 것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가, 비타민 A, D, E, K의 공급원이며 흡수를 용이하게 한다. 나, 질소를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를 요소로 합성하여 오줌으로 배출한다. 다, 최종 분해 산물이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비상에너지로 활용된다. 1. 가 지방, 나 단백질, 다 탄수화물. 2. 가 지방, 나 탄수화물, 다 단백질. 3. 가 단백질, 나 지방, 다 탄수화물. 4. 가 단백질, 나 탄수화물, 다 지방. 정답은 1번이고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에 녹아야 흡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지방에 대한 설명이고요. 참고로 비타민 B하고 C 계열은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물에 녹는 거죠. B, C 말고 나머지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다. 이것도 이런 거 아셨으면 쉽게 지방이라고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질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이외에 질소와 유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되면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이 아미노산 분해 과정에서 생산된 암모니아는 체내의 독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를 합성돼서 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질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암모니아로 합성되어 요즘은 배출된다. 이게 단백질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최종 분해 산물이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돼 비상에너지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탄수화물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책에는 흡수된 포도당의 일부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심한 운동 시에 비상에너지로 활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9. 물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온 조절 등 항상성 유지 2. 근육 수축과 에너지원 3. 영양소의 소화, 흡수, 운송 4. 체세포와 체형 유지 정답은 2번이고요. 이게 물과 관련이 있나 없나를 좀 깊게 생각하시면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땀을 내서 체온을 조절을 하죠. 그러니까 1번도 맞는 표현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소화기관에 흐르는 게 어쨌든 물에 섞여서 이렇게 죽처럼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번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세포나 몸에 물이 없으면 이제 형태를 올바르게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근육 수축과 에너지원은 요거는 탄수화물의 주요 기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탄수화물의 가장 큰 기능은 동물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에너지원이 이제 단백질도 에너지원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주요 기능으로 볼 때는 에너지원은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책에는 물의 주요 기능하고 물의 결핍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의 주요 기능 먼저 읽어드리면 체내 생화학 반응과 용매, 영양소의 소화, 흡수, 운동, 노폐물 배설, 체액 분비, 체온 조절 등 향상성 유지, 관절과 조직의 윤활 또는 완충, 체세포와 체형 유지. 물의 결핍 현상은 사료 섭취량 감소. 우리도 먹을 때 물 안 먹으면 잘 안 먹히죠. 성장률 저하 등 생산성 감소, 맥박과 호흡률 증가, 체온 조절 기능 상실, 신경 과민과 근육 운동 곤란, 심한 수분 결핍 시 폐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무기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화분과 초지보다는 두가 초지가 칼슘 함량이 더 높다.
2. 태양광을 충분히 쬐면 필요한 미량각 물질을 일부 합성할 수 있다. 3. 칼슘과 이는 동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4. 요구량 이상의 미량각 물질을 섭취할 경우 중독증 또는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말의 영양과 사양, 영양소와 대사 이 파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분과 뭐뭐 그라스 보다는 두과 알파파나 뭐뭐 클로버 이런 두가 초지가 칼슘 함량이 더 높죠. 그리고 태양광 충분히 쐬면 필요한 미량각 물질 합성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비타민 D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강검진하면은 요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햇빛을 안 쐬가지고 비타민 D 먹으라고 하죠. 저도 먹고는 있는데 진짜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칼슘과 이는 동물체 함유되어 있는 무기물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체내 칼슘의 99%, 이내 80%는 뼈와 치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량 이상의 미량각 물질을 섭취할 경우 중독증 또는 과다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 포도당의 생체 에너지 생산과 저장 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포도당은 글리코겐으로 분해되어 지방 조직에 저장된다. 2. 포도당은 각 조직으로 보내져 ATP 생산에 이용된다. 3. 전분은 말이 직접 분비하는 소화효소에 의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분해 흡수된다. 4. 말의 에너지 소모량보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많을 경우 포도당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 저장된다. 정답은 1번이고요. 요거는 1번하고 4번을 좀 고민해서 읽어보면 좀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약간 올 수도 있고요. 책에 있는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흡수된 포도당의 일부는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어 심화 운동 시 비상 에너지로 활용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포도당이 지방으로 저장될 때에는 아세틸코이 상태에서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이 되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글리코겐으로 분해되면은 간이나 근육에 라는 표현으로 썼어야 맞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술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 살 잘 찐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소주 먹으면서 밥도 먹으면 소주도 이제 대부분 쌀로 만들어서 그런 탄수화물인데 밥도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이 많이 먹어서 이제 지방으로 변해서 이제 뱃살 나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주 먹을 때는 밥 먹지 말아라 배 나오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42. 주요 미량각 물질의 기능과 결핍증 중 옳은 것은 1. 요오드, 글루타티온 과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해독 및 항산화 작용. 2. 코발트, 케라틴 합성에 관여하며 부족 시 털 성장 저하 탈색. 3. 아연, 소화, 장기, 생식기, 털 등의 상피 조직의 함유. 4. 구리,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의 구성 성분으로 산소 운반. 정답은 3번이고요. 말의 영양과 사양, 영양소와 대사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셀레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해독, 항산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제 셀레늄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오드는 갑상선 얘기가 나와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갑상선 치료 받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요오드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요오드는 갑상선 얘기가 나오면은 그러니까 갑상선 얘기가 나오면은 요오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구리에 대한 설명이고요. 코발트는 대장 미생물의 비타민 B12 합성에 필요하고 결핍증 보고는 없다. 이제 이런 내용만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요게 답이고요. 이제 소화장기, 생식기, 털 등의 상피 조직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여러 효소의 보조인자로
DNA와 RNA 합성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 시 피부 각질화, 성장 저하, 털이 거칠어짐 뭐 이런 게 있고요. 참고로 애들 먹는 그 영양제, 아연 영양제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성장기 아이들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거에 착안해서 아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4번은 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성분이다, 산소 운반이다, 뭐 빈혈이 있다, 세포 호흡한다면 철이고요. 그리고 구리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그 여러 효소의 보조제가 작용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성을 촉진해 뼈 형성과 결체 조직 유지에 관여하고요. 케라틴 합성에 관여하여 부족 시 털 성장 저하, 탈색, 그리고 철분을 동원하여 빈혈증을 예방 이렇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엘라스틴, 뭐 케라틴, 뭐 빈혈증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구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이 이제 그 헤모글로빈의 성분이기 때문에 빈혈을 예방하고요. 이제 그런 철분을 동원하기 때문에 구리가 이제 빈혈증을 예방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는 평소에는 붙이지 말고요. 그 시험 보기 전에 바짝 외우세요. 한 일주일 전쯤에. 미리 공부한다고 해서 머릿속에 남는 것도 아니고 시험 공고 뜨고 뭐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한번 바짝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43. 다음 말사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가. 풀사료의 경우 ADF 함량이 45% 이상일 경우 사료 가치가 매우 높다. 라. 방목 초지는 해당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화분가와 독가목초를 혼포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곡류 사료와 곡류 부산물은 칼슘보다 인 함량이 높다. 라.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는 고시포리마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다. 1. 가나 2. 나다 3. 달아 4. 나라.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말사료의 종류와 이용편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DF 함량이 45% 이상이면 사료 가치가 높다. ADF가 뭐냐면요. 저도 이거 그 검색해서 알았는데 그 에이시드 디터젠트 피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산성 제제 불용성 섬유입니다. 그래서 위가 사람 위에서 이제 산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산성 세제로 1시간 동안 끓였는데 그래도 남아있는 섬유질, 다르게 말하면 소화 안 되는 섬유질을 말하는 거고요. 당연히 소화 안 되는 섬유질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함량이 일정 이상일수록 사료 가치는 높지 않겠죠, 낮겠죠. 그래서 45% 이상의 경우 사료 가치가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을 낮은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라고 다는 이제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뭐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리고요. 라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짬뽕한 것 같아요. 막 찾다 막 못 찾는데 그 면실박이라고 이제 목화에서 기름 짜내고 남은 깻묵이 있는데 거기에 고시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성분 같은 경우에 단백질 소화를 방해한다. 예, 그런 유해 성분이다. 이제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는 뭐 이런 게 안 좋다라는 거를 짬뽕해가지고 낸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나라에서 2번이고요. 참고로 곰팡이 오염된 목초는 이제 상한 거니까 우리 사람도 곰팡이 안 먹잖아요. 그좀 그 맛도 이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말도 좋아하지 않고 적게 먹고 기호성과 섭취량이 감소하고요. 곰팡이에 이제 아플라톡신이나 파툴린 같은 진균 독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아플라톡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료도 더 먹게 되고 체중도 줄고 간질환 같은 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소를 해소하려면 간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오염된 목초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8년 마학 3부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